네, 이어서 2026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사전 설문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오늘 이 현장에서는 질문을 받진 않습니다. 입학 설명회는 본교 영재 선발 부장인 이주희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선발 부장이고요. 지금 친구들과 같이 물리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이주희입니다. 네, 지금 밖에 눈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본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면서 받으신 입학 전형 요항이 있는데요. 요항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어제 날짜로 입학 요항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에 보시면 관심 있으신 사회통합 전형이나 추천관찰 전형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략 진행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2025학년도의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026학년도 요항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들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출하신 질문에 관한 FAQ를 만들어서 현재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5학년도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마다 그 서류 접수가 끝나면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 항목 또는 수학교육지원청 보도자료로 지원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27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서류를 다 받은 다음에 정리가 되면 공개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반 전형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약 110명 내외를 선발하는 전형에서 작년 기준으로 총 517명이 지원했으며 약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쟁률은 11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의 지역을 보시면 경기도가 83.5%로 가장 높고 서울, 인천 지역이 약 14.6%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타는 해외 학교,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생을 의미합니다. 학력별 성별 분포를 보시면 중2 학생이 38.6%, 중3 학생이 60.6%의 비율로 지원했습니다. 여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약 22.4% 정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새롭게 진행된 추천 관찰 전형입니다. 추천 관찰 전형은 소프트웨어 AI 전형으로 관련된 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10명대를 선발하는 전형이 총 82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영재 학교 그 전형 중에서 약 8.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전형이었습니다. 지역별 분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비율이 54.9%, 서울, 인천 지역이 30.5% 정도 됩니다. 학력별 성별 분포를 보시면 중2 학생이 37.8%, 중3 학생이 56.3%입니다. 여학생은 전체 지원자의 14.4%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사회통합 전형 학생들을 정원의 인원으로 선발하였으며 학교 정원의 약 10% 이내를 선발할 수 있어 12명까지 선발 가능하였습니다. 최대 인원으로 생각하면 3.1이 조금 안 되는 경쟁률이지만 실제로 선발한 인원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중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는 해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실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서울, 인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의 비율이 19.4% 정도 됩니다. 여학생의 비율이 19.4%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내용은 2026학년도 현재 25학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 학생 비율인데요. 지원 현황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지만 합격자 현황은 저희가 따로 배포하지 않는데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 정원이 120명인 걸 감안하시면 사회통합 전형의 인원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입학한 여학생은 1학년 전체 인원의 17.46%를 차지하고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대한 요약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 입시 요약의 큰 틀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작년을 기준으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점들을 위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자격입니다.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사실 저도 경기과학고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란 다른 점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아실 수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학과학 정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우리 학교 한 학년의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명인데요. 일반 전형은 110명 내외, 그리고 추천 관찰 전형을 10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해당하는 12명 이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위에 명시된 전형 중에서 한 가지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회통합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 혹은 추천 관찰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학원서 작성 시에 사회통합 대상자임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전형 방법에 관계없이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인재 선발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은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동일 지역 학교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 중인 일반 전형 지원자 중에서 2단계 전형 결과 순위가 240등 이내이며 각 지역별 1인 학생으로 최대 47명까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도 3단계 영재성 캠프에 참가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 예정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지역인재 선발은 우선 선발이 아니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못한 지역에 할당된 인원은 지역 구별이 없이 선발하는 일반 전형 인원에 더해지게 됩니다. 전형의 모든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입학 이후에도 지원자 및 학교 내부 구성원 모두가 누가 지역 인재로 선발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31개를 포함해서 총 47개 지역인데요. 요항 홈페이지에 별첨 1에 보시면 각 지역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유의사항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통합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요항의 별첨 2를 참고하시면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공통 서류는 사회통합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며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공통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제법 있으니 꼭 제대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혹시 서류 미비 등이 걱정이 되신다면 본교 입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단계입니다.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은 같은 전형 과정을 거치는데 서류 평가, 영재성 검사 1, 2, 그리고 영재성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추천 관찰 전형은 1단계에서 비대면 관찰 평가가 추가되며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 2 대신에 대면 관찰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3단계에서 영재성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추천 관찰 전형의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지만 평가 결과 적절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명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선발될 수도 있으며 해당 전형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은 일반 전형 인원에 더해지게 됩니다. 단계별 전형 관련 안내입니다. 1단계 설교 단계에서는요, 자소서, 추천서 및 생활기록부 등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수의 입학 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단계 영문성 검사 1과 2는 지필평가 형식이며 2023년, 4년, 5년 기출문항이 본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 기준으로 영재성 검사 기출문제에 대해서 본교 교사로 이루어진 출제 진위, 문항의 출제 의도,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진행된 소프트웨어 AI 추천 관찰 전형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까지 동영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평가는 최종 선발 인원이 1.5배수 내외, 180명 정도가 되겠죠. 선발해서 영재성 캠프를 진행하며 지원자의 인성과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형 일정 요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5월 23일 금요일 17시에 원서 접수 마감을 합니다. 5월 29일 목요일 17시까지 자소서, 추천서, 생기부, 사회통합 전형의 서류 등 모든 서류 접수 마감을 한 후 1단계를 진행하여 6월 27일 17시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2단계인 영재성 검사는 7월 6일 일요일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8월 1일 금요일 17시 예정입니다. 3단계인 영재성 캠프는 8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하여 최종 합격 예정자 발표를 8월 22일 금요일 17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 후 11월에 올해 생기부 내용을 최종 심사한 후 12월 1일 월요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각 단계별 합격자는 진학 어플라이에 다음 단계에 대한 전형료를 납부하고 응시 접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월에 발표하는 최종 합격 예정자 발표 후 8월 말 혹은 9월 초에 학부모 초청 간담회와 그 후 학생 대상 최종 합격 예정 증서 수여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진학 어플라이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입력은 5월 29일 목요일 17시까지이며 원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 제출에 관한 내용은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대상자가 증빙 자료와 검정고시 합격자 서류 혹은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등 종이로 출력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5월 29일 소인포까지 인정합니다. 다음은 전형에 대한 각 단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1단계 평가는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서류 평가가, 추천 관찰 전형의 경우 서류 및 비대면 관찰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후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은 2단계 대상자가 되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6월 27일 금요일 1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때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보신 후 반드시 2단계 전형료를 결제하셔야 2단계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형료 결제가 되지 않아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 포기로 간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단계인 영재성 검사는 7월 6일 일요일에 진행하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 금요일 17시에 3단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단계인 영재성 캠프는 8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하며
최종 합격 예정자를 8월 22일 금요일 17시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2, 3단계에서 대상자 접수 기간에 접수하지 않거나 전형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최종 합격 예정자 발표 및 기타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최종 합격 예정자들은 11월 14일 금요일 마감 기준 생기부를 11월 중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받은 생기부에 대해 다수의 입당관이 출결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학업폭력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며 최종 합격 예정자 대상 사전교육 활동의 성실성 등에 관한 결격 사유를 검토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며 올해는 12월 1일 월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입니다. 요항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각 서류별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입학 담당부에 전화를 하셔서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입니다. 지원자 전체는 입학 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제출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천서는 세 분의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는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해당자의 경우 등기 우편 제출을 하게 되고요. 사회통합 대상자 같은 경우는 다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만 인정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학 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에 대한 제출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학 원서를 작성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마이 메뉴로 가시면은 해당 서류들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출력하실 수 있는 서류는요,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입학 원서 이 세 가지를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정자로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PDF 파일로 스캔해서 접수 사이트에 다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자로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한다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자 이름이 나와 있고 그다음 보호자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서명란과 서명란에 모두 다 정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은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실제로 쓰시는 이렇게 좀 구불구불한 글씨를 써주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서류라서 정자대로 성함을 2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문서에 따라서는 지금은 보호자와 지원자가 다 비어 있지만 학생 이름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고 서명만 한번 하시면 되겠고 보호자는 이름을 넣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성함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성함을 한 번씩 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면 접수번호 부여를 받으신 이후에 입력이 가능하신데요. 전형료를 결제하시면 전형료 환불 그리고 원서 접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형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형을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감 시간 전까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추천서의 경우 지원자가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추천서 작성 여부는 확인이 되지만 추천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추천서는 3분의 교원이 각각 한 부씩 작성하셔야 하며 교과 및 담임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작성 가능합니다. 간혹 그 학생과의 교류 기간에 관한 것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교류 기간이 짧거나 길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새 학년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 휴직 중인 교사도 작성이 가능하나 교수, 교육 전문 직원, 장학사 등을 지칭합니다. 퇴직 교사, 시간 강사, 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교사는 작성이 불가능이며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또한 추천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각종 교회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영재학과 포함입니다. 재학 및 수료 여부는 작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2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 생기부를 학교에서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가까운 학교, 모교가 아니셔도 괜찮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가능합니다. 가까운 학교의 행정실에서 민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하고 원본 대조필 및 간인이 필요합니다. 단 민원 발급으로 출력한 경우에는 문서 하단에 이변조 방지 바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있다면 간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요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학교생활부 2를 전자문서 공문으로 보내실 때는 현재 학년도 학점, 학년, 반, 번호, 담임 성명 이것이 반영된 4월 30일 기준 출결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 특이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스에서 PDF로 저장하실 때는 상급 학교 제출용을 체크하지 않고 아무런 옵션 없이 모든 항목이 나오도록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실 때는 종이로 출력하신 후 스캔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이스상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첨부 파일이 용량이 너무 커서 전자문서로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본교 입학 담당관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에 관한 안내입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의 경우는 중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저희에게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는 것이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에 관련 내용을 꼭 전달드리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없이 저희 학교에 입학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관한 것을 중학교에서 결정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에 관한 안내입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모든 응시자는 3가지의 공통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사회통합 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를 출력해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장이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고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 한 부,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추가 서류 제출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분위 8분위로 지원하는 응시자는 모두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에 해당되겠습니다. 각 지원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는 추가 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5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 다음은 지원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항을 꼭 참조하셔야 합니다. 중대한 위반에 관해서는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재학교 입학 전형 중복 지원 금지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 그 다음에 당향연도 학교생활기록부 2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서 본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 제출하게 되는 당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2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예정자 발표 이후에 등록 표기로 인한 결혼이 있다면 합격자 발표 전에 이미 작성해 놓은 후보자 명부 중에서 상위 순번으로 선발로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명부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학생 회장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과학영재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계열 대상을 진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원하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진로 진학 지도 실시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툴을 제공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저 경우에는 일반 학교형으로 변형을 해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학교 시설 이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황 8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학 설명회 신청 시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교육과정에 관련된 거는 저희 교무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AQ에 올라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FAQ는 저희 학교 입학 관련된 것에 관한 질문하셨던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년 등에 대한 티오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에 관해서는 티오는 따로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경기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보셨던 것처럼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냐 이렇게 질문도 하셨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학생을 선발할 때는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생이 제출한 서류, 영재성 검사, 영재성 캠프의 활동 내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티오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원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학부모 이름이 출력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서약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약학 계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입니다. 정자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자로 성명과 서명을 작성하셔서 이 내용을 다시 스캔하셔서 PDF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말씀하시는데요. 마감 직전까지 가능합니다. 마감 시각까지 수정할 수 있고 수정했을 때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마감 시각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의 내용이 1단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항상 수정하시고 나시면 저장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하게는 나이스 인증서가 있는 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서 지원 추천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진학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이스 인증서가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직부 교사가 가능하고요. 수석 교사님, 교사,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두 다 가능하시고 교수님이 가능한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한 원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서를 여러 명이 작성해야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1인1 추천서 작성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학생회관에서 평가를 하실 때는 여러 선생님들께 질문하시고 의견을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천자의 아이디로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투중 2025학년 내용은 무엇이 작성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올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굉장히 선생님들도 실수하지 않고 잘 보내시려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학적을 통해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4월 30일 기준으로 출결 마감이 된 상태에서 출결을 봅니다.
또한 학폭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이 외에 2025학년도 자료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했다면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은 모두 보지만 3학년 1학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적, 출결, 기타 특이사항만 살펴본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지우지 않으셔도 되고 작성된 내용이 없다면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부 2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따로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적이 B가 하나 있는데 가능할까요? 또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안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부 2 PDF 저장 시에 주민등록번호 아까 다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보이셔야 됩니다.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올해 지원할 때 불이익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뿐더러 작년에 지원하셨을 때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년 동안 좀 더 학생이 발전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학생 스스로의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교회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재학 및 수료 여부는 작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학생이 탐구한 내용도 작성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생의 스펙이 아닌 연구 내용은 녹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교 재학을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연구했던 내용도 작성이 불가능한 건지를 많이 물으세요. 근데 저희가 그 안내서 요항을 보시면 재학 및 수료 여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활동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한 내용이라면 이것을 자소서나 추천서에 녹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각종 올림피아드 등의 실제 이삭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아마도 저희 학교 재학생 중에서 국가대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 실적이 많으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 학생들이 본인이 관심 있고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잠재성이 있는지 여부가 훨씬 관심 있고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외적인 두각,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대회를 학생들이 참가하고 학회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을 살펴보면 절반은 중학교 때부터 또 그런 경험이 많은 친구도 있고요. 절반은 다들 저 친구는 어느 초야에서 나온 친구인가 하는 두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 와서 교육 과정에 또 잘 녹아들어서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입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 입학 전형 관련 문의 안내입니다. 본교는 영재선발부에서 지금 이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고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요. 저 시간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원자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준비를 하셔서요. 내년에는 저희 교정에서 아까 저희 보셨던 재학생처럼 같이 수업에서 만나서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입학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